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오늘 넥스트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주산업, CNC 인터내셔널,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래 나노텍까지 5가지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넥스트칩입니다. 삼성전자의 ARM 인수 가능성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 넥스트칩과 가온칩스가 오늘 시장에서 동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ARM 인수와 관련해서 10월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바로 대주산업입니다. 러시아가 전일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했었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사료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작황 부진 우려의 전쟁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은 오늘 시장에서 25%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바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르면 내일 야구장, 공연장 등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색조 화장품 업체 CNC 인터내셔널 오늘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9%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태조 이방원의 뒤를 이을 시장의 주도주로 로봇 테마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하게 올라줬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4분기 로봇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런 조언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리튬 가격을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수요와 함께 리튬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4배 이상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미래 나노텍은 오늘 시장에서 11%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 5종목 중에서 과연 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CNC 인터내셔널 선택하셨고요. 김영민 매니저께서는 넥스트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럼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CNC 인터내셔널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리오프닝 추려봐야 되겠죠. 네. 일단 화장품 그 CNC라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일상 대응 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외 같은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가 되고 이제 지금은 좀 논란이 많지만 실내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제 벗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그동안은 항공 여행 쪽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영향을 화장품이란지 면세점이란지 이쪽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 중에서 그 CNC라든지 그리고 클리어라든지 IP밀SC 이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화장품은 저보다 권재현 아나운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화장품 벗게 되면은 립 색소 화장품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화장품 제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립 관련된 립 틴트라든지 립 관련된 제품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CNC 같은 종목도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매출 대비 립 관련된 제품 매출이 60%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이패밀리에서 나오고 있는 홈앤 립 틴트 같은 경우도 이 회사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립 관련된 제품을 만든 회사가 이 CNC를 포함해서 아시겠지만은 클리어라든지 그리고 IP밀SC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채팅창에 한 분이 CNC 인터내셔널을 그런데 절반을 팔았대요. 네. 요즘 장세가 들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쫄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이건 이렇게. 지금 어떻게 좀 들어가도 더 괜찮겠습니까? 물량을 좀 확대를 해도? 절반만 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 수익 실현 잘 하셨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욕심만큼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고 이 어려운 장에서 잘 하신 거죠. 나머지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기분 좋게.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희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ARM 인수 관련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넥스트칩을 오늘 꼽아주셨어요. 오늘 제가 탈탈 털어드릴 건데요. 본 방송에서보다 이제 무료 방송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종목을 좀 아껴놓고 네. 몇몇 종목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을 말씀 좀 드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서 점지해준 종목, 시장에서 이 테마의 대장은 이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 종목을 찾아내시면 가장 편하거든요. 네. 자꾸 숨어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시장이 삼성 M&A와 관련된 종목은 대장주가 넥스트칩하고 가온칩스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주가가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오른 걸 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넥스트칩이 7월 1일 날 상장됐을 때 이제 18,7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주가의 저점이 이제 9,200원이었으니까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났죠. 그리고 이제 공모 시장에서 공모가 될 당시의 가격이 13,0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종가가 12,650원이니까 아직 공모가보다도 못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싸잡아서 지금 넥스트칩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뜨고 있는 거의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삼성 M&A. 삼성이 이제 M&A 한다라는 건 결국 파운드리 시장을 이제 키우겠다라는 거고 모바일 AP라든지 이제 삼성이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차세대 이제 반도체 칩셋에 대한 이제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와 이제 관련된 이제 SoC 칩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 특히나 이제 ADAS에 들어가는 이제 전용 칩들을 설계하고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넥스트 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이 이제 L3 이제 완전 자율주행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3 구현을 위해서 아파치 6라고 하는 이제 칩셋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대놓고 얘기한 M&A와 관련된 수혜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그동안에 워낙 거래도 없고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되어 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감으로써 이제 좀 환기 효과가 저는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이 넥스트 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뜨고 있는 테마를 두루두루 이제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박별님께서 넥스트 칩 그럼 내일 바로 매수하나요? 라고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 좀 안 가져도 되나요? 진짜 보셨는데 어떤 의미로? 13,000원에서 네. 13,500원까지는 매수해서 설사 조금 물리더라도 괜찮다. 아. 충분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13,500원 아래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탑픽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세 종목이 남아 있는데 이 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인데요. 어떤 판단이실까요? 엇갈리셨는데, 오. 자, 팀장님은 노예요. 네. 매니저는 예스고. 오늘 먼저 팀장님께 여쭈죠. 미래 네. 나노텍. 최근에 이제 강한 종목이긴 했었는데, 네네. 큰 의미 두기가 좀 어렵다. 높은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고소공포증이시잖아요. 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조금 전에 했던 그 넥스 칩에 차라리 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건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네. 미래 나노텍이 어쨌든 8월 달부터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림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고소공포증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넥스 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넥스 칩 제가 좀 지원 사격 잠시만 좀 하면 이 오늘 나온 상한가는 이게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게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억을 하시지 모르겠지만 대명에너지가 7월 29일 날 주가 흐름이 안 좋다가 7월 29일 날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주가 2배 이상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 우리 싶은 정 게 팀장님이 찍어주셨거든요. 대명에너지를. 그리고 100%간 거예요. 네, 대표이사가 30대라고 말씀드리면서 집도 1층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미래 나노텍 차라리 접근을 한다라면은 미래 나노텍보다는 넥스트 칩이 제가 볼 때는 대명에너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상승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미래 나노텍보다는 그래요. 넥스트 칩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래 나노텍 설명 부탁드리는 넥스트 칩을 설명 부탁드려요.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네네. 분명 네. 근거를 주셨고요. 네, 영희 네.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넥스트 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 나노텍은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100% 200%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지금 구간은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네. 근데 오늘 같이 어려운 장에서 저점을 치고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10%가 되게 쉽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 하루에 5% 10% 수익도 정말 좀 귀한 수익이거든요. 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미래나노텍과 같은 이런 류의 종목들은 어쨌든 이슈가 지금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살아있고 시장에서 이 종목들을 워낙
워낙 좀 강하게 주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스를 드린 이유는 지금 막 당장 추격 매수를 해서 50% 100% 수익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직전에 며칠 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좀 급락이 나와서 가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또 올 거거든요. 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뭐 코스모화학 같은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조정이 좀 들어오면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매집을 딱 해놨다가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튀어 올라갈 때 네. 차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상당한 박스권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뭐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배터리를 제조할 때 리튬 원가의 비중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IRA 때문에 중국산 리튬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폐배터리라든지 리튬을 직접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제 주목을 계속 좀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조정 시에 좀 적극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예스를 좀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채팅창에 이민태 님도 미래나노텍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근데 김영민 매니저님이 최근에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말고 약간 밀렸을 때, 네. 적어도 15% 정도 맞습니다. 밀렸을 때는 충분히 들어가서 네. 활용을 해라라는 답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래 예. 나노텍 짚어봤고요. 저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의견은 두 분 다 예스를 주셨네요. 역시 로봇 관련주는 계속해서 잘 간다 이런 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지금 자본이- 2주째 뭐 로봇 종목들 속된 말로 탈탈 털어드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사실 대장주급 중에 한 종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로봇주들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계속 좀 피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이 지금 테마에 좀 목말라 있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뭔가 이제 시장이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이 계속 로봇 쪽에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공연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로봇 ETF가 이제 출시된다라는 것도 뭐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로봇 산업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방에 이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멘텀과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이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좀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간은 이제 좀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4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시세가 좀 나오지 네.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예. 계속해서 저는 좀 접근을 좀 해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볼 특징주입니다. 이 대주 산업이 되겠는데 지금 러시아 뭐 동원역 나오고 이 사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 대주 산업 어떻게 나왔을까요? 노를 주셨습니다. 노를 주셨어요. 네. 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 계속 러시아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요. 제가 외교 전문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 저는 푸틴이 전쟁 장기화보다는 종식을 더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슴 마음은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아는 루트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네. 솔직히 대주산업은 차트 매매가 아니라 뉴스 매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뭐 특파원을 보내놓으신 건데. 예, 일단 개인 휴민트입니다. 휴민트인데 예. 일단은 그 지금 현재 푸틴은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헤르손이라든지 자포리자 같은 경우는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바스라든지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포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좀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인도하고 중국을 만났는데 인도하고 중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도리어 욕을 먹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그 소통이 되는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냐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너희 러시아 병력이 다 철수를 해야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최악의 경우 크림반도에서도 빠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라든지 돈바스 지역까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내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완전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주민 투표에서 러시아로 복속이 되게 되면 러시아 영토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가 되게 되면은 본토 공격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옵션이 사용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푸틴이
핵무기에 대한 얘기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협상이 되는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최대 5대4까지 점령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 부분은 현재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크림반도의 북쪽 지역이 바로 위쪽입니다. 이 지역이 헤르손인데 네.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의 밀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푸틴은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5대4까지 점령을 했다. 5대4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대4는 지금 점령이 안 된 상황이고 헤르손과 헤르손 오른쪽에 있는 자포리자를 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점령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볼 때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예비군 동원이란지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란지 실권자들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보다는 이거를 옵션을 사용하고 있고 푸틴은 전쟁이 장기화가 될 부분에 도리어 염려를 하게 되면서 크림반도와 돈바스만 지키고 끝내자. 이런 전략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네. 장기화보다는 종식적으로 저는 푸틴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분이 사료곡물 왜 아직 안 팔았네? 그럼 곧 좀 사료곡물주는 이제 관심을 슬슬 끌 때가 됐다? 좀 더 가져가야 된다? 한마디로. 예. 할 때가 됐다. 할 때가 이제 할 때가 됐다. 됐다. 제 의견은 좀 참고를 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정태근 팀장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